네, 먼저 그 1988년 국민연금 기금센터 설치된 이후 작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이뤘다고 보도를 받고 또 2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이뤘다고 보도를 받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의 그 노력하에 이런 성과를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서 잘 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돈이지요. 예.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이 평생 일해서 낸 보험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경제 상황이 오든 이 돈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상 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또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네, 이 원칙을 공단이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잘 지켜야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칙이 늘 편하게 지켜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국민의 돈을 정치적 목표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공단이 운영 원칙의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녹색 성장펀드, 통일펀드,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까지 이름은 달랐지만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종잣돈을 대고 민간 자금이나 연기금이 함께 투자하도록 설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민간 주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그런 펀드에 한 번이라도 출자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여러 제한이 있었지만 공단은 하나하나 수익성과 안정성 기준으로 검토해왔고 결국 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훨씬 큽니다. 총 150조 원이고요. 민간과 연기금 자금이 75조 원, 그리고 정부보증 채권이 75조 원을 더하는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겉으로는 민간 합동 펀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자금을 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후순위 출자로 손실을 먼저 부담하겠다며 연기금의 참여를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참여를 압박하는 구조라고 비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보면 이런 대규모 정책펀드 참여는 더 신중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2027년이면 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0년 무렵이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노후 자금을 150조짜리 정부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국민이 낸 돈을 정치적 목적에 쓰는 순간 그건 신뢰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정부 부처나 금융위로부터 출자 요청이나 협의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논의나 내부 검토 문건도 없죠? 예,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네, 공단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판단은 정부의 요청이 아니라 철저히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은 정부의 정책 실험 비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게 투자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2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이룬 공단의 노력이 있었던 만큼 원칙에 따른 기금 운영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한 국민은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국민연금법상 공단 25조의 공단 업무에는 이것이 복지사업으로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 대여가 포함이 되어 있고 46조에도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도 자금 대여를 명시하고 있죠. 예. 노후 긴급자금은 복지사업이 맞죠? 예. 네, 지금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용도가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복지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실버런 이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실제로 생계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이 전월세 보증금과 의료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장 생활이 급한 어르신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근데 공단이 이 부분으로 매년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도 사실 보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51억 4,3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 수익을 지금 대부 사업이 상한이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1인당 이용한다고 해서 가정을 해도 이 이자 수익만으로 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투자라면 당연히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일 테지만 이 사업은 투자가 아니라 복지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복지 사업으로 볼지 아니면 수익 사업으로 볼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구조를 보면 또 이것이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상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즉 연금을 받는 한 원금 회수는 보장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수요를 보면 또 수요 역시 폭발적입니다. 매년 예산조기 소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 수요가 사실 2025년부터는 대상자가 60세 이상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이 되죠. 그렇다 보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네네.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은 법으로 된 복지 사업이고 이용자는 주거비, 의료비 급한 취약계층 노인과 기차 생활 소급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자나 원금 상한은 연금에서 자동 공제돼서 리스크가 적고요. 공단은 매년 5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고 수요는 또 폭발적으로 계속 초과하게 높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른 정책으로도 고려할 부분은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연금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은 만큼 또 고려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주요 업무 보고에도 이 부분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 만큼 체감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이용 확대라든지 또 금리도 더 저렴하게 하거나 금리 면제를 고려해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부분에서 조금 더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법상 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기금 운용 지침에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상 수준의 기금 이자율을 거둬야 된다는 생각이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자를 안 받는 거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과거에 이제 기준으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건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저희가 이제 기회비용, 예금은행의 수신금리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보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수입률도 중요하고 또 복지 사업도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자 수익 부분 정도라도 어떻게 또 대상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면제를 하는 방법이나 뭐 금리를 저렴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는 건 다른 부분, 또 복지 사업의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